안녕하세요. 테이스티달입니다. 이번에는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을 방문해 봤어요. 바로 한남동 모수입니다. 예전에 런치를 먹으러 왔을 때도 굉장히 만족해서 이번에는 디너타임에 와봤어요. 메뉴는 총 8코스로 구성되어 있고 1인에 27만 원으로 가격은 좀 있어요. 여긴 와인 페어링 메뉴판이 이렇게 겹쳐서 보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남편은 6가지 와인 페어링도 했는데 와인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 꼭 와인 페어링 하세요. 진짜 와인 러버인 남편이 여기 와인 페어링 너무 좋았다며 계속 극찬을 하더라고요. 저는 알쓰라. 식전주가 나왔는데요. 자스민을 발효해서 만든 자스민 콤부차에 막걸리를 넣은 식전주였어요. 약간의 탄산감과 톡 쏘는 향이 어우러져 끝에 자스민 향이 확 나는 게 입에 침을 고이게 해주더라고요. 먹을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작은 한 입들을 위한 첫 와인이 나왔고요. 이 와인은 퀴베 프레스티지 캐롤라인이라는 로제 와인이었고요. 라스베리, 크랜베리, 딸기의 향과 허브의 스윗함, 그리고 스파이시함이 느껴져서 작은 한 입들과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와인이라고 해요. 작은 한 입들은 총 4가지 메뉴가 나와요. 드디어 첫 메뉴인 활가리비 관자가 나왔어요. 화덕에 구운 김컵은 굉장히 바삭했고 안쪽에 부드러운 감자를 넣고 또 그 위에 엄청 싱싱한 활가리비 관자를 올린 메뉴였어요. 일단 달달하면서 전혀 비리지 않은 가리비 관자와 고소한 김의 조화가 너무 좋았고 처음에는 바삭한 식감으로 기분 좋게 해주다가 감자의 부드러움이 입에 싹 퍼지면서 이런 소리가 나는 그런 마무리를 하게 해주는 음식이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두 번째는 모수 샐러드였어요. 굉장히 풀밭 같은 비주얼이긴 한데 절인 자두를 이용해서 만든 머랭 위에 다시마잼과 각종 허브와 꽃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첫잎은 사각한데 금방 사르르 녹아버리는 이 달달한 머랭이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고 또 향긋함이 부담스럽지 않게 퍼지면서 향의 향연을 느낄 수 있는 메뉴였어요. 근데 고수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버섯 타르트였어요. 타르트 과자 위에 양송이 버섯과 트러플을 올렸고 안쪽에는 버섯을 이용한 에센스 젤리를 넣은 음식이었어요. 타르트가 일단 바삭하고 저는 사실 트러플 향이 모든 걸 가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양송이 향이 더 강해서 양송이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점이 참 좋았어요. 맛있었어요. 마지막 작은 한 입은 전복 타코였어요. 함께 나온 라임을 뿌려서 먹는 메뉴인데요. 화덕에 구운 전복은 훈연향과 함께 세상 부드러웠고 안쪽에 시소와 감태 잎은 향이 엄청 좋았어요. 가끔 시소를 과하게 사용하면 굉장히 거북한데 여긴 아주 적당량의 시소가 오히려 맛을 배가시켜줬어요. 겉에 껍질은 왜 유바라고 두유를 끓이면 위에 뜨는 단백질을 이렇게 구워서 만든 건데 굉장히 바삭한 식감과 부드러운 전복이 이 상반돼서 입안이 너무 즐거운 음식이었어요. 또 약간 달달하면서 짭조름하고 바삭하면서 부드러운 메뉴. 소리 들리시나요? 두 번째 페어링 술은 도쿠베추 준마이슈라는 사케로 후쿠오카의 체비진이라는 양조장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맛은 좀 신선하고 깔끔함이 좋고 부드러우면서 중후한 느낌이라네요. 다음은 흑임자를 이용한 두부였는데요. 왜 사케가 페어링 됐는지 알 것 같았어요. 탱글탱글하면서 부드러운 흑임자 두부 속에 향긋한 북해도산 성게알이 들어있는데 또 이 곁들여진 가다랑어포 소스와 함께 막 섞어 먹으면 그 조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또 고추냉이의 양이 적당해서 너무 톡 쏘지 않으면서도 이 느끼함을 잘 잡아줬어요. 흑임자와 성게알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와인을 좋아하는 남편은 이날 사케의 길로 가야 하나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은 메뉴에는 없는 빵 아이스크림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메뉴가 나왔어요. 식전빵 대신에 특별한 방법을 찾다가 코스 중간에 아이스크림 형태로 내면 어떨까 해서 탄생한 메뉴라고 해요. 사워도우로 만든 이 아이스크림은 정말 빵같이 고소함을 느낄 수 있었고 이 발효된 빵의 그 시큼한 듯한 향은 함께 나온 발사믹 식초와 너무 잘 어울렸어요.
올리브오일 향도 너무 좋더라고요. 또 약간의 소금으로 이 짭짤함이 밸런스가 좋아서 식사 중간에 나온 아이스크림이어도 거부감이 전혀 없었어요. 세 번째 페어링 와인은 프랑스 보르도의 그라브라는 마을에서 만든 레투아망이라는 와인이었어요. 맛은 시트러스하고 허브 뉘앙스도 좋고 산미도 굉장히 좋은 와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 메뉴인 옥돔과 머스타드 그리고 갓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와인이었어요. 다음은 삼천포에서 올라온 옥돔이었는데요. 이제 슬슬 음식이 무거워집니다 라고 알리는 듯한 메뉴였어요. 부드럽고 담백하면서 고소한 옥돔이었지만 옥돔만 먹으면 살짝 비린맛이 나긴 했는데 곁들여진 이 세 가지 소스를 듬뿍 찍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이 세 가지 소스는 붉은색은 젓갓을 이용했고 초록색은 케일, 노란색은 머스타드 퓨레로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이질감이 전혀 없었고 생선의 비린내를 확 잡아주었던 좋은 소스였어요. 그렇다고 옥돔의 향과 맛이 가려지지도 않았어요. 네 번째 페어링 와인은 남아공 엘비니에서 만들어진 리차드 커셔라는 와인이었어요. 미네랄리티와 산미가 좋고 굉장히 섬세한 특징을 갖고 있어서 다음 메뉴인 고등어와도 잘 어울리고 또 버터리하고 오크한 이 풍미가 다음 메뉴 소스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부산에서 올라온 참 고등어였는데요. 일단 디쉬에서 훈연향이 확 느껴졌어요. 이게 또 그리고 정말 신선해야지만 가능한 건데 회라고 착각할 정도로 살짝 익힌 고등어는 너무 부드러웠고 또 거기에 곁들여진 브라운 버터, 케이퍼, 레몬을 함께한 이 그르노블루아 소스라는 게 있는데 그 소스가 고등어에서 비린내를 전혀 못 느끼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 소스에 버터가 꽤 많았는데 너무 맛있어서 제가 국 먹듯이 막 퍼먹어도 전혀 느끼하다는 생각이 안 났어요. 또 콜리플라워도 한번 이렇게 절여냈는지 새콤한 맛이 좋고 식감도 이 메뉴를 심심하지 않게 해줬고요. 다음은 우엉 타르트 타탕이라는 메뉴인데요. 사실 두부 다음에 이 음식을 한번 보여주고 한 피스씩 조각을 내서 지금 줬어요. 이 메뉴는 짭짤하면서 쌉쌀한 우엉의 향이 나는 우엉 껍질 소스와 함께 나왔어요. 혹시 너무 쓴맛이 날까봐 우려했었는데 다행히 쓴맛은 전혀 안 나고 오히려 이렇게 버터리하면서 달달한 디저트 느낌이라 캐러멜 맛이 많이 나는 우엉 향의 파이 느낌이었어요. 맛은 있었는데 저한테는 좀 단 편이었어요. 다섯 번째 페어링 와인은 숙성된 2006년도 빈티지 와인 프랑스 보르도 뽀약이라는 마을에서 만든 샤또 퐁테 까네 와인이었어요. 이 와인은 숙성이 좀 됐지만 힘이 좋고 또 가죽이나 스파이시한 느낌이 많이 나서 다음 메뉴에 나올 트러플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도토리 국수였는데요. 참나물 소스와 함께 이탈리아 트러플을 듬뿍 올려낸 메뉴였어요. 일단 국수를 비비면서 이 확 올라오는 강한 트러플 향이 버터 향과 만나 막 부드러워지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또 트러플도 이 씹히는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어서 굉장히 신선한 트러플이라고 느낄 수 있었고 중간중간 씹히는 이 참나물의 식감도 굉장히 좋았어요. 참나물 소스는 사실 참나물의 향은 많이 못 느꼈고 오히려 좀 버터리한 소스였는데 이 소스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리조또나 조개류 메뉴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소스였어요. 하여튼 맛있었어요. 드디어 메인인 한우 채끝이 나왔어요. 장어로 만든 퓨레와 모래버섯, 레드와인 소스에 애플 처트니까지 함께 나오는데 이 메뉴는 이 모든 것을 함께 먹었을 때 가장 맛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부드럽고 고소한 한우에 꼬들꼬들한 식감의 모래버섯의 조화가 너무 좋았던 데다가 이 상큼한 애플 처트니에 파채가 또 있었는데 이 파채까지 신의 한 수인 듯 했어요. 작은 후식들의 첫 번째는 자스민 소르베였어요. 이 메뉴는 진한 이타닉 가든의 디저트가 떠올랐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카드 걸어 놓을게요. 아무튼 제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 달지 않고 개운한 느낌이었어요. 두 번째 작은 후식은 누르꼼팡이 증편이었어요. 쌀떡에 누르꼼팡이를 72시간 동안 배양해서 입안에 넣으면 곰팡이의 푹신푹신한 느낌을 느낄 수 있고 안쪽에는 자연스러운 효소작용 때문에 만들어진 쌀크림을 맛볼 수 있었어요. 생긴 게 일단 굉장히 귀여웠는데 그래도 곰팡이라 해서 그런지 좀 저는 이 푹신한 느낌이 들 때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먹어보자. 또 이게 누룩의 향 때문에 술떡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마지막 페어링 와인은 1969년 프랑스 남부 리브잘트 지역에서 만든 돈브리얼 리브잘트 와인이었어요. 진한 단맛과 함께 커피나 캐러멜라이즈,
견과류적인 풍미가 굉장히 많아서 디저트와 잘 어울리는 와인이라고 해요. 이 와인은 제가 보기엔 와인보다는 꼬냑 같은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작은 후식은 다시마 아이스크림이었는데요. 다시마로 만든 아이스크림에 감태를 올리고 들기름을 뿌린 디저트라 했어요. 사실 굉장히 실험적이라 좀 이상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아이스크림에 이렇게 보면 들기름이 막 흐르는데 근데 이게 어울리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번째 작은 후식은 김슈였어요. 빵 반죽 자체에 김이 들어가고 안쪽에 다시마 크림을 채워넣은 슈크림인데 전체적인 맛은 다시마 부각 같은 향이 났어요. 마지막 작은 후식은 약과였는데요. 우리가 예상하는 그 약과 맛인데 좀 더 퍽퍽하지 않고 많이 달지 않는 그런 맛있는 약과였어요. 여보 잘 먹었어. 총평을 해볼게요. 모수는 보통 해산물을 특색 있게 맛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또 아시안 퓨전인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일식 느낌이 좀 더 강한 구성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너무 맛있어서 만족했던 식사였고요. 또 남편은 와인 페어링도 아주 좋았다고 해요. 모수는 런치든 디너든 한 코스가 굉장히 꽉 찬 구성이라서 처음 가보시는 분들은 런치에 먼저 가보셔도 좋을 거예요. 왜냐면 요즘 코스 요리들은 런치에도 코스 하나하나에 힘을 너무 많이 주는 경우가 있어서 머리가 이렇게 띵 할 때가 많은데 모수 런치는 강약 조절을 굉장히 잘해서 좋았거든요. 무튼 괜히 미슐랭 투스타가 아니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곳이었어요. 봄 되면 또 와야겠어요. 나는 이렇게 음식이 기다려지는 거는 역대 처음인 것 같아. 감사합니다.